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할 걸.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무려 87%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대요. 10명 중 9명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젊어진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게 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은퇴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지난 5년 동안 수백 명의 은퇴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후회라는 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기만 하면 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했는데 지금 들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둘 다 틀렸습니다. 은퇴 준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후회. 이걸 듣고 나시면 아, 나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체적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후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바로 경제적 준비 부족이에요.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실제 이야기거든요. 서울 강남에 살고 계신 최민호 씨 65세예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죠. 평생 연봉이 1억이 넘었던 분이에요. 아파트도 잠실에 30평대를 갖고 계셨고 자녀 교육도 최고로 시켜주셨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3년 후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아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퇴직금으로 받은 3억. 많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을 빼고 나니 1억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1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생활 패턴이었어요. 30년간 월 400만 원씩 썼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뀌죠. 여전히 외식도 하고 골프도 치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1억은 3년 만에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국민연금 월 12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라더라고요. 결국 아파트를 팔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최민호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 내가 연봉 7천만 원 받을 때부터 미리 준비할 걸 그랬어. 그때는 몰랐지. 퇴직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통계도 있어요. 한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은퇴 후 평균 생존 기간이 20년이에요. 1억 2천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확한 계산부터 하세요. 지금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문화생활비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떤 비용이 줄어들고 어떤 비용이 늘어날지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교통비나 의복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비나 여가비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성공적인 은퇴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 10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필요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수입원을 다양화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부동산 임대 수입, 그리고 가능하다면 은퇴 후 부업 수입까지. 최소 3-4개의 수입원을 만드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5년 전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씩 사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월세 수입만으로도 기본 생활이 가능하세요. 세 번째, 생활비 다운사이징을 미리 연습하세요. 갑자기 생활 수준을 낮추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미리미리 꼭 연습을 하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평소보다 적게 써보기, 외식 횟수 줄여보기, 불필요한 구독료 정리하기.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보세요. 네 번째, 의료비 준비는 필수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들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지는 마세요. 1억 모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월 10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가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건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씨 62세예요. 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하셨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버티셨어요. 아프다고 쉬면 누가 가게를 지켜. 이런 마음이셨대요. 정기 건강검진,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냥 몸이 알아서 버텨주겠지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하셨어요. 60세 때 말이에요. 그때 김영자 씨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여행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 상품까지 예약하셨어요. 그런데 출발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큰일이 났어요. 당뇨 수치가 300을 넘었어요. 정상이 100 미만인데 말이에요. 혈압도 180을 넘었고 무릎 관절은 연골이 다 닳아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당장 입원하셔야겠어요. 여행은 당분간 생각하지 마세요. 김영자 씨가 그때 펑펑 우셨대요. 이제야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은 3년째 치료받고 계세요. 당뇨약, 혈압약 매일 드시고 무릎 주사도 정기적으로 맞으셔야 해요. 그 꿈에 그리던 여행은 아직도 못 가고 계세요. 김영자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진작 좀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무시했어.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챙기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50대 이후 당뇨병 발병률이 20%래요. 5명 중 1명꼴이에요. 고혈압은 더 심각해요. 60대 남성의 절반이 고혈압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병들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별다른 증상 없이 몸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확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예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검진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50세 이후에는 매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검진 외에도 본인 가족력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암 가족력이 있으면 암 검진을, 심장병 가족력이 있으면 심장 검사를 말이에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병이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완치 가능성도 높거든요. 두 번째, 꾸준한 운동,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헬스장에 다닐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계단 오르기, 집 안에서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 뭐든 좋아요. 제가 만난 건강한 시니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매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근력 운동은 간단한 아령이나 탄력 밴드로도 충분해요. 세 번째, 식단 관리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갑자기 식습관을 바꾸면 스트레스 받아요. 조금씩 바꿔가세요. 나트륨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국물 적게 먹기, 김치 덜 짜게 담그기,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 사용하기. 이런 것들부터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빨리 줄어들거든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다양하게 드세요. 네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잠을 제대로 자야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끄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적당히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에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음악 듣기, 책 읽기, 산책하기, 친구와 수다 떨기. 뭐든 좋아요. 그리고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 해가 아니라 오늘은 10분이라도 걸어보자로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미루고 계신 건강검진이나 치료가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부터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 이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죠.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박수연 씨 58세예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직장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후배들이 항상 찾아오고 동료들과 회식도 자주 하고 골프 모임도 있고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도 하고. 처음 6개월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집 앞 공원도 산책하고. 정말 자유로웠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직장 동료들한테 연락했어요. 야, 한잔하자. 처음에는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현역인 동료들은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연 씨는 끼지를 못하겠더래요. 본인만 동떨어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나죠? 뭘 같이 하죠? 젊을 때처럼 번개 모임에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결국 박수연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게 됐어요. 부인과 둘이서만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답답하고 더 심각한 건 우울감이었어요.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박수연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 내 인간관계가 다 회사 중심이었다는 걸. 회사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이런 현상을 사회적 고립이라고 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많이 겪는 문제예요. 평생 회사 중심으로 살다 보니 회사 밖에서의 관계가 부족한 거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중심으로 살다가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빈둥지 증후군을 겪기도 하고요.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해요. 한국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대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은퇴 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문제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고 건강도 관리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회사 밖에서의 취미 활동을 미리 시작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취미를 찾으면 어려워요. 현역일 때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등산, 낚시, 바둑, 독서, 요리, 원예.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50세부터 사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그 모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시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셨어요.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봉사활동만큼 의미 있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없어요.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정말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 청소년 멘토링, 환경정화, 교통안전. 본인의 경험과 관심사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돼요. 봉사활동의 좋은 점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요. 세 번째, 평생 학습을 시작하세요. 요즘에는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주민센터. 어디든 찾아보시면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역사, 문학. 정말 다양한 강좌들이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많고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 가족 관계를 재정의하세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보세요.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시고 대신 본인만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중요해요.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때로는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이웃들과 인사하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간식 하나씩 나누고.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일상적인 교류가 외로움을 많이 달래줘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섯 번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에는 시니어분들도 SNS를 많이 하세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책 모임, 여행 모임, 요리 모임.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니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은퇴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어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 경제적 준비 부족. 최민호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계산을 시작하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불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건강. 건강관리 소홀.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기검진,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이 3가지만 지켜도 훨씬 달라질 거예요. 셋째, 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 박수연 씨처럼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평생학습.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 3가지 돈, 건강, 관계를 기억하세요. 하나만 빠져도 균형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만난 분 중에 75세에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도 계세요.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월 500만 원 모으겠다고 계획 세웠는데 300만 원밖에 못 모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3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고 했는데 30분밖에 못했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세요. 30분도 훌륭한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뭔가요?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요? 건강검진 예약을 잡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 활동을 알아보는 것인가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과 계획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응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이에요. 본인의 행복을 위한 시간이죠. 나이 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으로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인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전문가에게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자랑스러워하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10분 더 걸었네. 이번 달은 용돈을 5만 원 덜 썼네. 새로운 사람 한 명과 인사를 나눴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하잖아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경제관리법, 건강관리법, 인간관계 만들기. 정말 다양한 주제로 만나뵐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